싫어.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 때는 1992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 연락이 끊겨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당시 이 친구와 저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 빠른 시간에 친해질 수가 있었고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 덕분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우울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친구와 술을 한 잔씩 하며 인생 얘기로 위로를 삼곤 했는데 바로 그날 또한 이런 이유로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에서 한 잔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에 이 친구는 출근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후덥덥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는 초가을이었던 10월의 그날 야외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아쉽지만 우린 다음을 약속하고 그만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당시 이 친구의 집은 부산 용도, 저희 집은 남부민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중앙동에서 헤어졌었는데 이날도 당연한 듯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일단 우리들은 택시 한 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략 해운대역을 조금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가 서고 문이 열리더니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덥석 보조석으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동시에 절에서 맡을 수 있는 듯한 향내음이 내 코를 자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무속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복장 또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는 터라 제 생각엔 더욱더 확고해졌고요. 그런데 조금 화가 났습니다. 우리한테 동의를 얻지도 않고 합성을 시킨 그 기사에게 한마디 할까 생각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차가 다시 서는 겁니다. 택시가 선 그곳은 지금은 부산 랜드마크 중 하나에 바로 백스코가 있는 그곳이었지만 당시엔 부산 수영 공군기지 철수와 더불어 백스코 부지만 있었던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듬성듬성 설치돼 가로등 몇 개만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넓은 공간을 비추기에 턱없이 부족했을 테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이곳에 내리시려나? 설마 이런 곳에?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누굴 태우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못 참겠다 싶어 기사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밖에 사람의 기척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기사의 얼굴을 보았는데 기사의 시선을 향한 그곳으로 저와 제 친구는 같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넓은 인적 하나 없는 벌판 저쪽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택시로 걸어오는 흰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친구도 짜증이 났는지 기사에게 한마디 하기에 아저씨 참 눈도 좋습니다 하며 비꼬자 그제서야 우리를 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산악감을 맞춰야 돼서 그런다며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장소도 외진데다가 당시 분위기는 아직도 합성을 용인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가 좀 가벼웠다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두둥실 날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게 택시 부근까지 왔을 때 차림새를 보니까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무늬와 허리에 가는 검은색 띠가 걸쳐지 제가 볼 때 예뻐 보이는 옷이었고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가 비 때문에 젖어있다는 거 말고는 왠지 미인일 것 같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에 저와 제 친구는 너무나 놀라 앞을 보니 바로 직전에 합승했던 앞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였던 겁니다. 기사도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계속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이어집니다.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쌍스러운 년! 누굴 잡아먹으려고 이 망할 년! 어서 꺼지지 못해! 솔직히 욕설은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심했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기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재수없게 라는 작은 소리를 내뱉으며 다시 차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철분 양반들 오늘 나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데 그 특유의 진한 화장에서 순간 내 머리에 스친 건 바로 전설의 고향의 저승사자였고 더불어 그때 느꼈던 소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남천동에서 내리셨으며 기사는 혼잣말로 욕을 하며 일진이 나쁘다는 둥 어쩌는 둥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저는 웃으며 이게 뭐야? 라며 친구의 답을 들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는 뭐 때문인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무서웠지만 애써 잊으려 그 친구한테 장난으로 에구 내 새끼 무서웠죠? 라고 했더니 야 너 못 봤어? 그 여자 어? 봤지? 근데 왜 그래? 그 뒤에 친구가 설명하는 상황에 전 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넋이 나가 있을 때 제 친구는 계속 그 여자를 보았답니다. 그 여자가 우리가 타고 있는 뒷좌석 문 밖에 서더니 서서히 90도로 인사하듯이 허리를 숙이고는 3분의 1 정도 열려있는 창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젖어있는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의 눈빛에 눈동자가 없는 눈, 그러니까 흰 눈알만 있는 눈이었고 군데군데 핏줄이 서있던 그 눈을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그 사이로 우리를 응시하며 웃고 있더랍니다. 입은 입술 없이 그냥 맨 얼굴에 칼로 그어놓은 듯한 입으로 그 입으로 웃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턱에는 멍인지 아닌 피가 굳어 붙은 것인지 모를 그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허리를 펴고 빠른 속도로 차의 뒤편으로 지나가더니 제 친구가 앉아있다 반대편 창가로 다시 와서 천천히 허리를 굽힐 때 차가 다시 출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떨면서 해준 이야기가 끝난과 동시에 차가 갑자기 또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기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짧게 욕설을 내뱉더니 우리 보고 알아서 집에 가라며 오늘 자기는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차 시동도 안 끄고서 말이죠. 당시엔 또 한 번 발생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며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갈 만한 상황이네요. 그날 떨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차에서 내린 부산 진여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말없이 소주 한 병 마시고 용돈까지 바래다주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용감해서 집까지 바래주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 그 여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나마 그 친구보다 상황이 더 좋았기에 집에 가는 내내 떨고 있는 그 친구와 함께 떨어야 했던 그때의 기억, 정말 우린 그 할머니 덕에 목숨을 건진 걸까요? 이 글을 쓰는 시점 2011년에서 대략 3년에서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참 지나 취업도 하고 사진이랑 고상한 취미도 갖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과 출사를 위해서 백스코에서 하는 모터쇼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저녁을 먹고 나니 대략 7시 정도가 되더군요. 그분과 헤어지기 전 커피나 한잔을 하자며 다 빠져나가고 인적이 별로 없었던 백스코 광장에 앉아 사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백스코 건물 입구 분수대 부근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분수대 물이 담긴 난간 위를 따라 계속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지인에게 저 여자 좀 보라면서 킥킥거리며 웃다가 갑자기 까맣게 입고 있었던 공포와 전율에 마시던 커피를 던져버리고 그 지인분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한 번도 백스코 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